지난 시간에 이어 서경별곡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학습 활동에 있는 두 작품 공무도하가와 정석가를 비교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료집 21쪽을 펼쳐주시고요. 수업 때 나눠준 유인물 한 장을 꺼내주세요.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은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 서정갈래의 흐름에 수록된 작품이었죠. 이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한번 볼게요. 갈래가 뭐였죠? 갈래는 고려 소교였죠. 고려 소교라는 갈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서정적인 이별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서경별곡의 별 자체가 이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서경별곡의 경우는 1년, 2년, 3년의 내용이 다 이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간략하게 떠올릴 겸 정리를 해보자면 1년의 경우는 서경 노래였습니다. 서경이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별을 하게 된다면 그 좋아하는 서경 다 버리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던 길쌈하던 배도 다 버리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울면서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이별을 하니까 슬프긴 하지만 그때 난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는 나를 사랑해 준다면 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임을 따라가고 싶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1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의 내용은 뭐였죠? 주된 소재가 구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슬 노래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역시 구슬의 자신을 이제 비유하면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구슬은 깨질지언정 그 안에 있는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는 이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내 마음속에 있는 신, 믿음은 변치 않고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대동강 노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놓았냐고 막 사공을 막 야단치면서 내가 이별하는 것이 마치 이미 그냥 내가 나를 싫어해서 아니면 또는 뭐 질려서 떠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사공이 잘못한 것처럼 이별의 상황을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공을 원망한다고 하지만 임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 원망의 실체는 임에 대한 원망입니다. 다만 임에 대한 원망을 임에게 직접 토로하는 대신에 사공이라고 하는 대상을 대신 가지고 와서 그 대상에게 내가 갖고 있는 원망을 대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책임 전가의 대상 또는 원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공이라는 존재가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연을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말하는 거였고요. 동일하게 다 이별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드러나는 정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거 전체적으로 막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라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고려 소교라고 하는 갈래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보다는 이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그것이 깨어졌을 경우에 어떤 이별했을 경우의 슬픔을 드러낸 것이 서경별곡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화자의 태도가 꽤 적극적인 편이었죠. 그래서 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감정의 표현,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여성의 어조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질투의 감정이라든지 사랑의 마음 또는 원망의 마음까지도 드러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적극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1년의 경우는 내가 좋아하던 서경이라는 곳이나 내가 열심히 생계의 수단으로 여겼던 질산배까지 다 버리고 따라가겠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면 3년의 경우는요. 좀 직접적으로 원망하기는 좀 그랬는지 직접 원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공을 원망하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느냐 또는 소극적으로 보느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어떤 전통적인 여인들은 그 원망의 감정을 아예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를 꺼려했다면 사공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갖고는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소 좀 적극적으로 또는 뭐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1년은 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잘 보인다면 3년으로 가서는 직접적으로 원망 안 했으니까 1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소극적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당대의 전통적인 여성들의 이제 기대어서 이제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보자면 그래도 다소 적극적인 그리고 솔직한 그런 어조가 좀 드러난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에서 좀 전통적인 여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해봤고요. 두 번째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비유법. 구슬 비유 생각하면 되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천년을 외우곰 살아간들 홀로 떨어져서 이별하고 살아간들 신이야 그치리까 즉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법을 사용했고요. 그 방금 예를 든 거에서 보면 뭐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을 잘 드러내는 표현 방식. 그건 서리적 표현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리법 등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양한 정서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정서는 첫 번째 연에서는 슬픔, 막 울면서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별 싫어요 막 하면서 막 슬퍼하는 그런 정서도 드러나고요. 임을 사랑하는 정서가 기본적으로는 다 깔려 있는 거고 그 3년으로 가게 되면은 임께서 나를 끝끝내 떠나는 상황, 대동강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좀 원망하고 하면서도 그걸 임에게 직접 표출은 안 해요. 하지만 원망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죠. 원망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사공에게 드러냈었죠. 그런 다양한 정서가 느껴지는 것이 서경별곡입니다. 그 전체적인 음보는 몇 음보라고 했었죠? 전통의 음보,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율격을 맞추는 차원에서 또는 궁중음악으로 들어간 차원에서 굉장히 음악성을 보여주는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걸 여음구 그리고 후렴구라고 했었습니다. 여음구랑 후렴구가 완전히 동일한 거는 아니었죠. 여기하고 관련된 것은 이 부분, 이 아랫부분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서경별곡의 여음구라고 있습니다. 여음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여음구는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말이나 소리 이런 게 바로 여음구였었죠. 이 여음구에 해당되는 걸로 첫 번째 아질가가 있었죠.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말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행의 첫 음보 뒤에 아질가 라는 말이 덧붙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행이 또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행의 시작을 알려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매 행이 끝나면 그 아래 행에 계속 덧붙는 부분이 있었어요. 좀 길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행의 뒤에 붙어서 행을 구별해주는 행 하나 끝나면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또 행이 하나 끝나면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뭐 이런 게 붙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말의 소리니까 여음구이기도 했고요. 그 행 하나가 끝나면 붙고 또 붙고 하면서 행 자체를 나눠주기 때문에 이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는 후렴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뭐 소리, 악기의 소리로 나는 건데 어떻게든 옮겨는 적어야 되니까 입으로 발음하듯이 두어렁셩 두어렁셩 입으로 나는 소리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대체로 추측하건대 두어렁은 검은 곳소리, 그리고 뭐 여기서 셩 이거는 바라나 징의 소리, 따링디리 뭐 이런 거는 대금의 소리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음구로는 나난이 있었어요. 요거는 기니딴 그치리까 나난, 시니딴 그치리까 나난, 그리고 배타디면 겉꼬리이다 나난 이라고 하면서 요 세 부분에 나와 있었죠. 이 세 부분은 고려소교가 삼음보인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게 들어가는 부분은 만약에 나난이 빠져있는 경우에는 삼음보를 지키지 못하거든요. 이음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난이 덧붙이면서 삼음보의 율격을 맞추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서경별곡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학습활동 1번의 경우는요. 서경별곡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작품 설명하면서 다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 또는 교재, 학습활동 자료집 거기에 있는 내용을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과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을 비교하며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공무도화가의 경우는요. 고대 가요에 해당이 된 간례상 고대 가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고대 가요의 특징을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는데 간략하게 언급하고 공무도화가를 보도록 할게요. 고대 가요는 고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의 노래입니다. 이때도 고려수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기록됐고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이렇게 한글로 정착되게 됩니다. 근데 고대 가요는요, 장르적인 어떤 독자성이 조금 약해서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배경설화가 있어요.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주로 집단 활동이나 제사의식과 관련된 노래가 아주 초기에 창작이 되다가 구지가 같은 작품이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뭐 구워먹겠다. 라고 하는 협박인데 이거는 뭐 가야국의 새로운 수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집단 노래라면 점차 개인 정석, 개인 서정을 담은 노래가 창작되고 그것이 바로 공무도화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공무도화가를 이해하려면 배경 이야기를 좀 알아야겠죠? 배경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공무도화가는요, 고조선 때의 노래인데요. 어느 날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다. 백수강부, 그러니까 흰 머리에 미친 남자가 강을 건너려고 막 술을 막 잔뜩 취해갖고 막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돼요 하면서 그의 아내가 막 한탄하면서 가지 마세요 하는데 결국은 그 백수강부가 물에 풍덩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내가 막 한탄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공무도화가의 가사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아내에게 집에 가서 아내인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남편인 백수강부가 막 물에 빠져 죽고 그걸 막 슬퍼하면서 아내가 노래를 부른 다음에 같이 물에 빠져 죽었어.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 라는 걸 광리자고가 이야기해주고 아내인 여옥이 이걸 듣고 나서 공후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거기에 음을 갖다 붙여서 곡조를 만들어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공무도화가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백수강부의 아내의 입에서 나온 게 요 가사겠지만 여옥이 결국은 공후를 연주하면서 남겨놨기 때문에 작자, 글을 쓴 사람을 여옥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설화를 고려해서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 글자가 없었으니까 한자로 옮겨졌었던 건데 이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마침내 강을 건너는구려. 물에 빠져 죽으니 이 내 임을 어이할꼬. 지금 배경 이야기 얘기해줬던 것처럼 임은 여기서 이제 백수강부가 될 텐데 강을 건너지 마세요,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건너가다가 풍덩 빠져 죽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한탄하는 아내의 모습이 마지막에 그려졌죠. 이 부분에서 이 물, 강을 의미하는 게 여기 한자로는 다 하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서는 강, 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물을 의미하는 강, 물, 요 단어를 해석하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좀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 이야기를 얘기했던 것을 보았을 때는 다 똑같이 강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임께서 이 강을 건너게 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화자와 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이별 또는 단절을 가지고 오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서경별곡과 비교하자면 서경별곡에서도 대동강을 건너서 임께서 가시게 되고 만약에 가게 되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거야. 즉 내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랑 완전히 빠이빠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서경별곡에서 나오는 대동강과 공무도하가에 나오는 이 강, 또는 물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지만 이것이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활동 두 번째 문제를 미리 한번 보자면 위 노래의 물과 서경별곡의 3년에 나오는 대동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임과 나를 갈라놓는 장소라는 게 공통적일 것이다 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아주 깊이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무도하가라는 작품이 나왔으니까 작품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무도하가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 공은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공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어찌어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공은 임을 높여서 이야기할 때 공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의 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뜻이고요. 도하면은 도는 건너다. 하는 강이니까 강을 건너다 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뜻으로 보자면 임에게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노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바로 나와요.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바로 공무도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한자도 쓰여져 있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마오라고 얘기하면서 화자의 어떤 당부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게 되면 일단은 서경별곡 관점으로 보면 그냥 이별하는 거죠. 배를 타거나 해서 만약에 건너게 된다면 나를 완전히 헤어져서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당부일 수도 있고요. 지금 백수강부의 상황으로 보자면 물에 그냥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풍덩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죽거나 하는 결과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이 첫 번째 줄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강을 조금 더 좀 섬세하게 보자면 어떤 관점으로도 보냐면요. 야, 너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강 건너는 거야? 너 이 강 건너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물 건너도 내 마음을 그냥 져버리고 내 마음을 건너가선 안 돼. 라고 하는 맥락으로 그냥 해석한다라고 보기도 해요. 꼭 이 끝까지 가서 본 게 아니라 첫 번째 행만 보면 아직 이미 죽을지 아닐지 잘 모르는 거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강을 건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건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그냥 건너버리다. 내 마음을
뭐 떠나버리다, 무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내 마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강이라는 건 강을 건넜을 땐 내 마음을 건너버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강을 화자의 사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화자의 사랑, 출렁출렁이듯 넘쳐나는 화자에 대한 막 풍요로운 그런 마음, 이것을 비유한 거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시여 물 건너버리듯 내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건너버리지 마세요.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당신이 그냥 강을 건넌다는 건 내 사랑의 마음을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요 정도의 그냥 당부 정도라고 본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당부했는데도 결국은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이건 강을 건너고 있는 거죠.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럼 나에게서 이미 완전히 그냥 떠나버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강은 임과 이별하게 하는 소재, 그러니까 직접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기엔 살짝은 약한 거죠. 야, 내가 가지 말랬는데 그렇게 가는 거야? 너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별거 아니야? 나라고 진짜 이별하고 떠나는 거야?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 그 강 건넜으니까 지금 건너는 중으로 이제 막 떠나고 있으니까 나랑 정말 이별이야. 뭐 이런 정도의 맥락으로 임과 이별하게 하는 소재, 이런 의미라면 이제 이 세 번째 줄로 가면 그 강물에 완전히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나랑 이별을 선언하는 거야, 뭐 나에게서 떠나는 거야 라고 했다면 떠나서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죽음을 야기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 이 이별이 그냥 잠깐 떠났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별이 아닌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에 빠져 죽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선생님 뭐 사랑이다 아니면 이별하게 하는 소재다 죽음이다 해서 조금 심화되는 방향으로 물의 의미를 좀 변화되는 양상으로 보여줬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별이나 단절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사실 동일하거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정도를 심화시키고 이 이별이 완전히 영속적인 게 되어버려서 되돌릴 수 없음,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죽으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죽으니라고 하는 말은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의 이별 또는 단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는 그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저버리는 거야. 강을 건너가면, 그러니까 건너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너 지금 건너는 거야? 그럼 우리 진짜 헤어지는 거야. 뭐 이별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헤어지는 걸 가면서 완전히 그냥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게 되면서 영원한 이별, 되돌릴 수 없는 이별로 심화되는, 그러니까 의미가 점점 좀 심각해지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힘을 어이할꼬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 정말 떠났구나, 죽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에서 화자의 어떤 탄식, 안타까움을 보여주죠. 그럼 사실 만약에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막 이런 술 먹고 완전히 그냥 헷가닥해서 물로 막 가려고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막 달려들어서 막 멱살잡이하고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은 계속 지켜봤죠. 지켜보면서 아이고 빠져 죽었네 하고 그냥 슬퍼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도 볼 수 있고요. 서경별곡에서 막 직접적으로 막 다 버리고 갈 거야,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 1년에서 보였던 태도.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좀 체념적인 거지. 아, 죽어버렸네. 뭐 완전히 우린 이별이네 하면서 어이할고, 뭐 어이하긴 어이해.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체념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돌릴 수 없는 체념적인 슬픔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공무도화가는
임을 잃은 슬픔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활동 1번 문제를 볼게요. 위 노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위 노래는 공무도화가죠. 공무도화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서경별곡의 1년 내용 기억하죠. 1년 내용은 서경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내가 계속 살았던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 서경까지도 다 버리고 나의 생계수단이었던 질산배까지도 다 버리고 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울면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게 1년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인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임을 보고 그냥 한탄하며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서경별곡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마음 아파하면서 임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좀 적극적인 태도를 나름대로 보이게 되죠. 공무도화가에 대해서는 배경설화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것만 하나 추가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시 자체만 보면 강을 건너서 결국은 임께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화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물은 이별이나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배경 이야기에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기는 한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백수광부의 죽음을 보고 막 한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같이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배경 이야기를 준 다음에 물의 의미를 묻게 되면 이런 선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맞을 수도 있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께서 빠져 죽은 물에 나도 따라 죽었어. 그렇게 되면서 같은 곳에서 사후세계까지 나아가서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재생, 관계의 회복이라고 봤을 때 재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공부하고 알 수도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배경 이야기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게 하지 않는 한 이 부분만 봐가지고는 물이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배경 이야기에 그 아내가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재생의 의미를 이끌어낸다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쪽에는 학습활동 3번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과 비교하면서 묻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석가의 경우는요. 전체가 6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옆에 설명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고려시대의 소교, 우리 고려소교 계속 배워왔는데 고려소교에 해당이 되고요. 남녀간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고려소교 우리가 배웠던 서경별곡도 남녀간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이별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6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소교의 어떤 분연체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악장가사와 시용향 악보에 실려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작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당시에 민요와 같은 게 고려소교니까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정석가를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정석가가 지금 전체가 6년이라고 했는데요. 정석가는 1년의 경우는 태평성대를 기리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전체적인 남녀간의 사랑에 국가적인 안녕을 기원하는 태평성대가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중악으로 들어가게 된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딩하, 도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징이여 도리여라는 거거든요. 징 하면 이렇게 악기 같은 거잖아요. 그 징이 여기서 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도리 석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제목에 반영이 됐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1년은 그냥 궁중악의 증거 라고 하는 측면 말고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외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오연과 마지막 연에 해당하는 6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고려소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고려소교의 특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고려소교는 되게 오랜 시간 부비 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 민요주 일부가 궁중의 연회 음악, 잔치, 파티 이런 음악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음을 이루어졌다.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궁중 음악으로 연주된 고려소교는 훈민정음 창제 후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여기 막 굉장히 천천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다 봤던 거예요.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솔직한 감정, 그게 여기서 이제 사랑과 같은 거겠죠. 이런 걸 표현한 작품이 많다. 주로 몇 음보? 3음보로 되어 있고 몇 개의 연이 연속되어 있는 분연체가 많다. 여기서도 6년이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지금 5년, 6년이 이제 수록이 된 거죠. 연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는 후렴구나 음악에 맞춰 흥을 돋우는 여음, 구 이런 게 포함된 작품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함된 작품이 많은 거지 이게 필수 요소고 이게 없으면 고려소교가 아니야.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5연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여러분 지금 활동 자료집에는 현대어플이 다 되어 있죠? 그거 보면서 같이 보면 되는데 무쇠라고 하면 무쇠 그러니까 철광석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한 철로 한 쇼를 뒤어다가 한 쇼 우리 한강 같은 게 굉장히 큰 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그러니까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진짜 소 아니죠. 가짜로 만든 건데 그 중에서도 무쇠로 만들었으니까 엄청나게 튼튼할 거예요.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3음보 유격도 맞고요. 그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여기는 반복이 있네요. 이렇게 후렴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복이 사용되고 있다. 아 보면 고려소교 자체가 반복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여기서도 반영이 되어 있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털슈샨의 노호이다. 털슈샨이라고 했는데 털이 여기선 철 이거죠. 그러니까 철로 된 나무산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철로 된 나무니까 여기서는 진짜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도 초강력 나무 웬만한 뭐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겠죠. 그 철로 된 나무로 이루어진 그 산에 놓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막 무쇠로 큰 소 만들었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 쳐도 철로 된 나무로 산을 이루었어. 이거 굉장히 막 힘겨운 작업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이 소를 갖다 놔요. 그랬는데 그 소가 무쇠 소겠죠. 그 쇠털 그 쇠털이 아니라 띄어쓰기가 안 되는데 그 소가 철초 이 철로 된 나무에 있는 나무산에 있는 철초라고 하면 철로 된 풀이겠죠. 이것을 먹어야 라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무쇠로 소를 만드는 건 가능해요. 이것도 진짜 막 겁나 힘들게 막 철로 나무를 만들어서 그걸로 산을 이루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 소를 갖다 놨어. 이것까지는 진짜 막 극적인 뭐 작업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보더라도 그 무쇠로 된 소가 철로 된 풀까지 먹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걔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이건 반복이니까 안 할게요. 유덕하신 덕이 많으신 님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 님을 여해와와 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임과 여이고 싶습니다. 몸하 지이다 라고 하면 몸하고 싶다.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빼고 이것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임과 이별하고 싶은 이야기인가?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앞의 맥락을 보면요. 무쇠로 굉장히 큰 소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것을 무쇠로 만든 나무로 이루어진 산에 놔. 그런 다음에 그 소가 무쇠로 된 소가 철로 만들어진 풀을 와그작 와그작 다 먹어버려야 임과 이별하고 싶대요. 그럼 이거 이별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여기에 지금 제시된 내용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야 임과 이별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죠. 난 절대 임과 이별하지 않겠어 하는 막 단호한 그런 결심 같은 것을 이런 독특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으로 넘어갈게요. 6년 구슬이 바회에 디신달 구슬이 바회에 디신달 기니딴 그치리까 나난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왜냐면 우리 서경별곡에서 배웠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똑같은 거 우리가 봤던 거예요. 서경별곡에서도 있었던 그 부분이 정석가에 그대로 있죠.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서경별곡에서는 이런 부분을 구태여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슬이 바회에 디신달 기니딴 그치리까 나난 지문해랄 외오곰 여신달 이 부분은 굳이 반복한 거고 신이딴 그치리까 나난 이라고 해서 서경별곡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죠.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 거니까 내용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왜 생기는 걸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을 학습 활동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석가와 서경별곡의 형식상 공통점을 말해보자. 일단 둘 다 갈래가 똑같죠. 고려소교.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닮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한 편의 노래가 여러 개의 연으로 분절된다. 그래서 이걸 분연체, 분절체, 분장체, 연장체 뭐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개의 연이었고 정석가는 6개의 연인데 지금 교과서엔 2개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 반복되는 구절이 서경별곡에서는 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말하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경이 이 말이 뭐 반복된다든지 닷꼰대 아질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닷꼰대 아질가 닷꼰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닷꼰대가 반복이 된다든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석가도 마찬가지죠. 정석가 부분에서는 이렇게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또는 그 쇠 털초를 먹어와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죠. 후렴구는 보이지 않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랫말이 주로 삼음보로 되어 있다. 이것도 여기서 확인을 했었죠. 삼음보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서경별곡에선 굳이 삼음보를 맞췄는데 정석가는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로 삼음보로 되어 있다는 점 이거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6년에서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이런 부분이 거의 똑같았는데 그걸 묻고 있어요. 서경별곡의 2연과 정석가의 6년이 유사한 까닭은 무엇인지 고려소교의 특징과 관련하여 짝과 함께 알아보자. 우리는 지금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소교는 민요 중의 일부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으며 이루어진 갈래래. 그러니까 원래의 민요가 그대로 궁중음악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작품은 음악의 율격에 맞춰야 되니까 노래 가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때 민요 중에 구슬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서경별곡에도 쓰고 여러 막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정석가에도 쓰고 하면서 사용됐던 것 같아. 즉 그 당시에 사실 뭐 유행가 같은 거죠. 유행가. 그래서 정석가를 지은 사람이 서경별곡을 보고 이런 오타가 서경별곡을 보고 구슬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 사용했을 수도 있겠어. 그렇다면 꼭 서경별곡이나 정석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노래에도 삽입되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지금 그냥 후대에 남겨져 있는 증거가 없을 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불렸었겠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소교가 구비문학으로 전승됐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을 만나게 됐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정석가. 정석가의 역설적 상황과 표현 효과. 요거는 이거 다 적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충 자료 프린트 온라인 기간에 쓸 거야 라고 나눠줬던 그 프린트 찾으면 돼요. 거기에 적혀져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정석가의 역설적 상황과 표현 효과.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역설이라는 말을 잘 떠올려줘야 돼요. 우리 시 공부할 때 역설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좀 안 맞거나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석가에 있었나? 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노래의 본사에 해당하는 2연에서 5연에는 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정석가가 1년에서 6년까지 라고 했죠. 1년의 경우는 태평성대를 기리는 내용이라고 했고요. 2에서 5년이 본사에 해당이 되고 6년의 경우는 아까 구슬 노래에 대한 그런 노래로서 나의 어떤 뭐 사랑과 믿음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였다면 2연에서 5연까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교과서에는 5연만 나왔잖아요. 무쇠가 쇠로 된 그런 풀을 뜯어먹는 이야기 그게 나왔는데 나머지 내용하고 이제 연결해서 같이 볼게요. 2연에서 5연까지에는 각기 다른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쇳덩어리로 소를 만들었는데 그 소가 쇳덩어리 산에 가서 새로 만들어진 풀을 뜯어먹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한 사실로 역설적으로 표현. 아까 역설이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5연을 우리가 봤었으니까 5연에 먼저 보자면 무쇠로 된 큰 소가 쇠로 된 풀을 먹는다.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정석가 2연에서 5연까지의 내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을 통해 현세적이고 유한한 사랑,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현실 속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든 그 사람이 나에게 질려버려서 떠나버리든 아니면 우리가 대판 싸워서 헤어지든 그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여 극복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석가의 경우는요. 이연에서는 구운 밤에 심어서 그게 싹이 돋으면 이별하겠다. 또는 보석 중에 한 종류죠. 여기도 오타가 났어. 옥으로 된 연꽃에 꽃이 피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헤어지겠다. 그리고 무쇠로 만든 옷이 다 입어서 막 너덜너덜 헤어지면, 그러니까 헐게 되면, 헐어버리면 그때 헤어지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일어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에요.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라고 하는 거니까 역설적 상황이고요. 역설적 상황을 가정한 뒤 그 일이 벌어지면 임과 이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이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정석가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 방식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나는 절대 이별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별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정석가의 표현의 특징이고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서경별곡을 다 배워봤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공무도화가도 한번 살펴봤죠. 그 세 개의 작품의 내용을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꼼꼼하게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퀴즈까지 풀어서 여러분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수업을 잘 마무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